상주 FM 93.9MHz 오늘의 상주 소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손세별입니다. 9월 셋째 주 한 주간의 상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상주방송의 보도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상주시와 상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2일 200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사랑의 온기나눔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사랑의 온기나눔 릴레이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을 경상북도의 실정에 맞게 기획한 것으로 각종 재난재해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나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경상북도 22개 시군에서 릴레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주시도 추석을 앞두고 경북 자원봉사 주간에 맞춰 16개 자원봉사단과 3개 기업이 참가해서 지역 특성에 맞춘 온기나눔 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상주박물관과 독도박물관은 2024년 9월 13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상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공동기획전 안녕 독도를 개최합니다. 이번 안녕 독도 전시는 시기별 독도를 관리해온 정책의 변화상을 중점적으로 보여줍니다. 512년 신라의 우산국 편입을 시작으로 군신관계, 직접 관리체계 구축, 쇠환정책, 울릉도 쟁계, 수토정책, 울릉도 개청령, 일본의 불법 독도 침탈, 실효적 지배체계 구축 등 역사 속 위기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을 적용하며 독도를 지켜냈던 선조들의 노력을 여러 사료를 통해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에는 독도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사료 중 일본 스스로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입증한 고지도 및 고문서들이 다수 소개됩니다. 또한 상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사료도 다수 소개됩니다. 그중 상주를 대표하는 학자인 이만부 선생이 집필한 시문집인 식산집에는 쇠환정책 및 울릉도 쟁계의 과정 및 결과가 기록되어 있어 조선 후기 문인들의 역사인식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료뿐만 아니라 독도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실감형 콘텐츠 대한민국 독도 VR, 독도의 실효적 지배의 실증적 증거자료인 독도 인공조형물과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독도의 지질학적 정보와 생태계를 살펴볼 수 있는 키오스크 등 여러 체험형 콘텐츠를 구축해서 관람객들에게 독도의 다양한 모습을 선보입니다. 상주박물관과 독도박물관은 이번 공동기획전과 연계한 독도특강, 전시 연계교육, 어린이 독도체험교육 등 지역민과 소통하는 교육을 시행해 독도의 올바른 역사인식 고취 및 전시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상주시는 산림청 주관 2024년 소각 산불 없는 녹색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 지난 12일 현판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은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농산 부산물 및 폐기물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서약한 마을을 대상으로 산림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국에 4,241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주시에서도 2024년도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우수마을로 선정된 곳은 모서면 지산1리와 화동면 이소1리 두 곳입니다. 지산1리와 이소1리는 마을의 각종 행사 시 산불 예방 교육을 실시해 논밭두렁 태우기, 농업부산물 폐기물 무단 소각 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등 불법 소각 근절에 앞장서 왔습니다. 상주시는 주민생활의 경제적 안정 및 소득 향상을 위해서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2024년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지원 2차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및 농축수산업, 소상공업가구 등을 대상으로 융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1983년부터 2023년까지 725가구에 97억여 원의 자금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융자금은 부동산 담보 설정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연리 1%에 3년 거치 후 5년간 균분 상환 조건입니다. 단 상주시 관내 미거주자, 동일자금 지원 가구 중 융자금 미상환 가구, 토지 구입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접수하면 추후 농협 기초조사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융자 대상이 최종 확정됩니다. 상주시 함창읍에서는 삼치기 문경점을 우리 동네 복지달인 28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복지의 달인은 관내 기관이나 단체, 사업체 등과 후원 협약을 맺고 현금이나 물품 등을 기부받아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는 읍 자체 복지 사업입니다.
2016년 11월부터 시행되어 27개 업체가 참여했으나 폐업 등의 이유로 현재는 21개 업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업소에게만 복지의 달인 현판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번에 현판이 부착된 곳은 삼치기 문경점입니다. 삼치기 문경점은 문경시 모전동에 소재하고 있는 고기 전문점으로 2022년에 개업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복지의 달인 참여를 결정하고 매달 3만 원씩 취약계층들을 위해 현금을 기부해 오고 있습니다. 삼치기 문경점을 운영하고 있는 오세진 대표는 상주시 함창읍 태봉리 출생입니다. 고향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지역의 대표적인 복지 사업인 복지의 달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지만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지역의 걸림돌이 돼서는 아니 된다는 생각에 참여를 결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상주도서관은 9월 6일부터 10월 18일까지 부모를 위한 성장교육 2024년 미래교육 학부모 아카데미 2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미래교육 학부모 아카데미는 각 분야 전문가 4명을 초청해 내 아이를 위한 10년 입시 로드맵, 자녀를 이해하고 엄마도 행복해지는 똑똑한 멘탈 관리법, 내 아이를 위한 도움닫기 진로 기반 설계, 자녀의 진학 성공, 학부모의 지원 코칭,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창의 융합 인재로 키우는 방법,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 레시피 퓨처 셀프, 이렇게 총 6회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상주시 보건소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을 맞아 9월 한 달간 자기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리기 위해 추진하며 잦은 음주와 흡연, 운동 부족 등으로 심뇌혈관 질환 위험 요소가 높은 20대에서 40대를 중심으로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의 정상 범위를 알리고 자기 혈관 숫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 개선 캠페인입니다. 상주시 보건소는 지난 2일에는 노인회, 4일에는 주식회사 캐프 상주공장, 5일에는 경북대학교 상주 캠퍼스, 6일은 상주시청에서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오는 12일에는 중앙시장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레드서클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9월 한 달간 현수막과 전광판, SNS 등을 통해서도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상주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5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상주시 이안면 9mm 등 5개리 일원으로서 지평천과 두곡천 및 세천 3개소가 위치한 지평지구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하천, 급경사지, 소규모 공공시설 등 단위시설별로 시행하던 재해 예방사업을 단위시설별 재해 발생 유형을 종합적으로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연재난에 따른 모든 위험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해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주시를 비롯한 대구 군부대 유치 희망 4개 시군은 후보지 선정과 관련된 내용의 건의서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방부로 제출했습니다. 지난 9일 4개 시군, 상주시와 영천시, 의성군, 칠곡군이 제출한 건의서는 지난 8월 29일 대구 군부대 유치 희망 5개 시군 단체장 간담회 자리에서 논의됐던 사항입니다. 건의서에는 군부대 이전 사업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최종 후보지를 국방부가 결정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4개 시군이 공동으로 건의한 내용을 관계기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방부와 대구시는 5개 시군 후보지에 대해 국방부가 임무 수행 가능성과 정주 환경을 평가해 복수의 예비 후보지를 대구시로 통보하면 대구시가 주민 수용성과 사업성을 평가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상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매월 월수 금요일마다 학교 밖 청소년 6명을 대상으로 ITQ 마스터 자격과정을 주제로 하는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은 9월 9일부터 11월 8일까지 2달간 24회에 걸쳐 진행되며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전문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ITQ 자격과정을 진행합니다. 또한 출석률 80% 이상을 이수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시험 합격 응원 선물을 전달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을 기르고자 합니다.
상주시가 공설 추모공원 부지를 공개 모집합니다. 상주시는 공설 추모공원 부지를 이달 9일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92일간 공개 모집합니다. 추모공원 부지 공모 신청 대상은 개인과 종중, 마을이고 신청 조건은 8만 제곱미터 이상 부지에 마을 세대원 70% 이상의 동의와 해당 토지의 80% 이상 동의를 갖춰야 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은 10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61일간 신청 토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경유해 상주시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주시는 내년 6월까지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 종합 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상주시는 부지로 선정된 마을에 수건사업비 30억 원과 일자리 우선 채용, 종합발전계획 수립 지원 등 혜택을 지원하고 인접한 직접 영향마을에도 수건사업비 최대 10억 원씩 총 20억 원을 지급하며 해당 읍면동에는 수건사업비 2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신청마을 중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했으나 이후 심사에서 탈락한 마을에도 주민 상실감 해소를 위해 수건사업비 1억 원을 지원합니다. 상주시는 이번 추모공원 부지 공모를 갈등 없는 시민화합의 장이라는 슬로건으로 정하고 주민 참여형 공모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관내 읍면동 순회 설명회를 실시하고 마을에서 설명회를 요청할 경우 방문 홍보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주시 보건소는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에 민감한 아동들을 위한 알레르기 질환 자조 모임을 9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 모서초등학교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자조 모임은 모서초등학교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제공과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극복 의지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피부 수분 측정 및 30일 보습제 챌린지, 천식 및 식품 알레르기 교육, 스칸디아모스 액자 만들기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건강 문제를 이해하고 알레르기 질환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만화특화 도서관인 상주시립도서관이 임시개관 7개월 만에 이용객 10만 명을 돌파하며 상주시민의 핫플레이스로 등극했습니다. 상주시립도서관에서 집계한 결과 2024년 8월 31일 기준 누적 방문객 수가 10만 4,199명을 기록하고 2만 949건의 도서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공공문화시설의 우수 사례로 떠오르며 도내 시군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등 다양한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주시립도서관은 시민들이 오랜 시간 기다려온 만큼 개관 초기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받아왔으며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도서 대여 및 열람 서비스는 물론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행사 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해 꾸준한 이용객 증가를 이끌어왔고 전형적인 도서관 행사를 벗어난 차별성을 둔 문화행사 개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77,633건, 76억 4,700만 원을 부과하고 세수 확보를 위한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 등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한 번 부과되고 재산세 본세 20만 원일 경우 7월과 9월에 나눠서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송금, 인터넷, ATM, ARS를 통해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상주도서관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해 한 달간 공연과 체험,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19일 아버지의 해방일지의 저자 정지아 작가와의 만남과 9월 28일 가을 햇살 페스티벌,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 오페라 콘서트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9월 28일에 예정된 가을 햇살 페스티벌 행사는 도서 대출 후 대출 영수증을 커피차에 제출하면 음료를 증정하는 도서관에서 커피 쏜다 이벤트와 도서관 앞마당에서 자유롭게 책을 읽고 휴식할 수 있는 가을 햇살 부크닉 이벤트가 진행되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페이스 페인팅 체험, 모루 인형 만들기 체험 등의 체험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상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K-윌의 말해 뭐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손샛별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신 상주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